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만성질환을 대하는 자세. 내가 이미 만성질환 상태에 있어. 혈압, 당뇨, 고지혈증, 장상피하생, 관절염, 그리고 뭘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거나 좀 독한 약을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요법을 하거나 암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이런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질환명이 어떻게 됐던, 증상이 어떻게 됐던 만성질환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은 단지 그 질환명이나 그 문제의 병소에 대한 제거, 이걸로 끝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암이나 수술을 해야 될 질환이나 이런 경우에 수술은 잘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몸이 쇠약해지거나 재발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수술했는데 그 부분이 아물지가 않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지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만성질환자들은 그 병변의 문제 이외에 다 약해져 있어요. 혈관이라든지 소화력이라든지 몸의 순환 시스템들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은 잘 됐는데 그걸 다시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혈액이 잘 들어가서 그 부분에 물질들을 공급해 줘야 되고, 소화 기능이 좋아서 잘 먹어서 영양 물질을 내 몸 안으로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재발하거나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쇠약해져 버리거나 이런 문제로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쟁이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전쟁을 많이 겪었죠.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을 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또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전쟁을 보면 꼭 우리 몸이랑 되게 비슷해요.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서 면역력이 작동해서 싸운다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혈액이 공급돼서 그걸 치료를 해내는 그 방식이 전쟁에서도 똑같아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전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보급입니다. 전투에서의 승리는 용감하거나 요게 군대가 좀 많거나 이런 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의 국력, 보급이 곧 국력이겠죠. 이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국력이 강한 쪽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나라랑 고구려랑 싸웠을 때 고구려가 결국 이겼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잘 활용을 한 거예요. 고구려가 100만 대군이 넘어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보급 라인이 길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은 뭘 생각했겠어요? 얘들이 움직이려면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에서 싸워야겠다. 장마기간을 이용해서 싸운 거죠. 이 질퍽질퍽한 땅에서 물자들을 수송하는 게 요즘도 힘든데 예전에는 더 어려웠겠죠. 더더군다나 100만 명이 먹을 식량을 운송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청야전술,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져온 것밖에 못 먹게 만들어버리니까 우물에 독도 타버리고, 더 약한 존재가 더 강한 존재를 이기려면 이 보급을 차단을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순신 장군이 중간에서 보급을 차단을 해버리니까 일본의 기세가 꺾여버리는 거죠. 반대로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한 병자호란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성공했죠. 왜 성공했을까요? 빠르게 치고 내려와서 대비를 할 시간을 주지를 않은 거죠. 자,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이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수술, 문제가 된 부위를 아예 도려내버리거나 항생제, 백신, 바이러스랑 직접 싸우고 세균을 억제하는 방식들을 사용을 해요. 이 세 가지가 현대의학이 사람들을 많이 살린 방법이에요. 수술해서 문제 부위를 도려내버리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본 체력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항생제도 건강한 사람들이 먹으면 아무 문제 없이 세균을 잘 잡아요. 백신도 마찬가지고 수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허약한 사람들, 그리고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들, 혈관, 혈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병과 싸워서 이겨내는 이 전투를 잘 수행을 했더라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되면 한 번의 전투 가지고 모든 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술 후에도 잘 먹고 잘 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생제가 세균만 잡는 게 아니고 내 세포도 공격해요. 근데 내가 체력이 좋고 회복력이 좋으면 이 항생제에 의해서 손상되는 세포들을 빨리빨리 회복해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써도 문제가 없어요. 잘 버텨줍니다. 또 백신을 사용할 때도 내가 체력이 좋고 여유분이 많고 진액이 충만한 사람들은 백신이 바이러스랑 싸우는 동안에, 내 면역 체계를 막 가동하는 동안에 많은 물질이 공급돼도 다시 그걸 생산해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미 쇠약해진 사람들은 이 백신 반쯤 두드려 맞아서 이제 약해진 그 균이 들어와도 그것조차 못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허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혈관은 공급 루트예요. 내가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한
필요한 좋은 영양분을 병소까지 얼마나 제대로 공급할 거냐. 혈관 능력이 나쁘면, 혈관 능력이 나쁘다는 것은 뭐 혈압이 있다거나 혈관 탄력이 떨어졌다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고지혈, 당뇨 이런 혈관들이 약해지는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병을 잘 못 이겨내고 합병증에 시달리게 되고 조직이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개별 전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성 질환자들한테는 보급이 더 중요하다. 결국 장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투보다는 보급이 더 중요하다. 더 뛰어난 보급으로 승리한 전쟁들, 대표적인 예가 2차 세계대전이죠. 기술이나 어떤 전략 전술들은 독일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무기들 보면 미군들 무기보다 더 좋은 것도 엄청 많았고 기술도 좋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소련한테 독일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생산력, 그 인구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생산력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미국은 뭐 계속해서 생산을 해서 탱크도 보내주고 계속 보낼 수 있는 거고, 뭐 파괴되면 또 만들어 보내면 되는 거고, 독일 탱크보다 훨씬 약한 탱크지만 파괴되면 또 보내는 거예요. 소련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물량 공세로 독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예로 미군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장에서 아이스크림까지 공급을 해줄 정도로 보급 라인이 좋았어요. 아낌없이 군인들을 위해서 나라가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만성 질환자들이 많아요. 이런 응급적인 이런 상황들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할 때는 짧게 잠깐 내가 체력이 좋을 때 사용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력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그 보급을 강화시키는 것은 평상시에 체력 단련을 하는 거, 그리고 소화력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는 거, 그리고 혈관 건강 유지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잘 하면 만성 질환도 이겨내고 어떤 수술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회복이 더 빠른 거죠. 우리가 옛날에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평상시에 내 체력 관리, 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해지는 세상입니다. 만성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수술이나 이런 약들을 사용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사실상 이것들을 최소화해야지만이 내 체력과 국력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약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 약이 이 전투에 소모되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심한 거예요. 내 몸에 체력 소모가 심한 거예요. 약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몸이 허약해집니다. 약이란 것은 특별한 기전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내 몸의 정상적인 기전이 아니고 특별한 기능만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내 몸의 진액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사용해서 만성질환에 대처하면 약해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리를 잘해서 수술을 할 일을 최소화시키고,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허약하고 약한 상태에서는 백신도 조심하셔야 돼요. 독감 주사 같은 거 맞고 후유증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바이러스도 이겨내기 힘들지만 이 백신도 못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체력이 된다면 뭐 백신 주사도 안심하고 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거 백신의 후유증이 심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장하고 위, 이 두 개가 약한 사람들이 주로 후유증이 나오는 편입니다. 평상시에 심장, 혈관, 위 이런 게 관리가 안 됐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전투보다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좋다. 즉 건강,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관리는 평상시에 혈관, 소화력, 체력, 근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술이나 항생제나 백신을 맞을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은 약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약을 줄이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